예, 시장의 표면이 아니라 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김동섭의 인사이트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 급락한 얘기는 하실 거고요. 오늘 주제 가운데 이 외환, 우리나라 이제 외환 곳간이 또 위기감이 감돈다. 이 얘기는 뭐 IMF 외환위기처럼 우리가 외환이 비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 또 주목되는데 이 얘기 풀어주시죠. 일단 미국장이 12%, 거의 13% 넘게까지 빠졌었죠. 그래서 3,000포인트 하락을 했어요. 블랙 먼데이 뭐 이 얘기 때와 거의 비슷한 시점. 어저께 하락은 왜 하락을 했나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8월까지는 갈 것 같다. 이 한마디에 그냥 시장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죠. 미국 시장이 계속 반등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굉장히 컸죠. 근데 이번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립 서비스가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일단 미국은 제로금리가 됐습니다. 5년 만에 제로금리가 다시 됐고요. 제로금리가 됐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일단 1파 하락파는 거의 완성이 된 거였어요. 근데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결국은 목표치까지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저는 이제 하락 3파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거는 일단 반등이 들어오고 난 다음일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반등 시점이 되게 중요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연준을 흔들었고 연준은 할 걸 다 했습니다. 할 걸 다 했는데 시장을 하락했으니 얼마나 힘들겠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과거에 보면 금리를 급하게 하락하면 주가도 급하게 하락했던 경험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 여접시 그 데이터에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면 지금은 더 이상 두려워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의 이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부터 계속 어려웠던 그 상황에서 올라온 걸 보면은 아직 더 내려올 게 많긴 하죠.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는 처음에 예상했던 자리까지 다 왔죠. 그리고 파란색 선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언더슈팅이 들어오면 17,600 정도 했지만 여기서 끝날 것 같다. 요 어디가서 끝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단은 하락 종료를 1차 하락 종료를 선언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아마 반등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발언이 시장을 한번 크게 흔든 거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일목균형표상으로 제가 후엑스팬 연장선에서 더는 못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안 믿는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때마다 많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좀 이외에 못 믿냐 더 갈 수 있는데라고 해석하시는 분 많았을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이 말씀 드리냐면 반등이 들어와서 추세를 줘도요. 갈 수 있는 공간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 매매를 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반등 시 지난번에 매수했던 사람들은 이익을 최대한 가져가고 또 올라오면 저 위치가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 다시 해야 하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결국 지금 금리 인하는 제가 볼 때 공수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돌파하면 저도 공부 다시 해야 되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돌파해서 가면 제가 16년 동안 시향을 하면서 한 번도 안 틀렸던 거를 다시 공부해야 될 것이다라는까지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근데 결국 일단 제가 이겼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가 공수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기술적으로 더 못 갈 거라는 거죠. 돌파가 안 되면 금리를 언제 다 회수를 할까요? 이게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 부분은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그 부분이라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건 나중 생각하시고 반등을 기대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미국이 오늘 12.9% 이렇게 빠져 3,000포인트 빠져갖고 다들 패닉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아침에 다른 분들한테는 멘트를 해드렸어요. 오늘 반등이 들어올 거라고.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낙폭을 줄였잖아요. 그리고 금요일 날 미국은 9%를 상승했어요. 근데 바로 빠졌잖아요. 그럼 어저께 낙폭을 다시 빼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쌤쌤이가 된 상태라서 오늘 지수는 1640 언저리 정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화 오신 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만약에 반등에 성공하면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역시 올라와요. 그러면 미국도 추가적 언더슈팅은 없을 거다. 제가 볼 때는 한 2% 내외 정도의 공간만 남아있는 것 같고 여기서부터 반등 시도가
상당히 좀 진행될 수 있다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공포 국면이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 공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나왔잖아요. 추가 금리 시 뭐 빅컷을 하게 1% 빅컷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얼마나 많은 투자가 그걸 들고 있었겠어요. 근데 어저께 폭락을 했으니 다 털어냈을 것이다. 결국에서는 시장에서 기대치가 반대로 가면서 물량을 다 털어냈고 시장은 가벼워진 형국이 된 것 같다. 일단 반대로 본다면 시장의 반등 국면이 도래했을 여지를 좀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외환보유고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약 4천억 불 약간 넘죠. 옛날에 IMF 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많습니다. 근데 이 외환 위기 때 그 4천억 불하고 그 당시 없었을 때와 지금하고 많은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문제가 터지면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외환을 잘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약 8,400억 불 정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곱하기 2가 돼야만이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그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4,200불이 있으니까 과거에 비해서 많다,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는 해석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어저께 연준에서 6개 중앙은행과 원이나 달러 또 위안화와 스와핑을 한다고 하죠.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수합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통화 수합을 함으로 인해서 일단 시장 방어력을 가지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아마 통화 수합 얘기가 얼마 전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지금 외환 보유액에 대한 너무 기대는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지금 이 시장 현재의 모습을 보면 외환 보유고로 인해서 시장에 문제가 일어날 그 정도까지 하락은 안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어느 정도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혹시라도 외환에 대한 부분이 생각을 시장에서 하고 있다면 더 외환 보유액을 늘려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통화 수합을 더 만들어내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한 번쯤 염두에 두는 것은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작을 좀 본다면 공매도가 6개월 전면 금지가 됐어요. 근데 어저께 주가가 더 하락을 했죠. 근데 어제 공매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주식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맞은 것 같습니다. 8년 5개만 최저치가 됐죠. 공매도가 없으면 일단 시장은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매도 호가가 공백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를 올리고자 의지가 사실 기관에서 있기만 해도 주가는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사실 지금 공매도가 없어진 것은 우리 시장에 레벨업을 하거나 아니면 주가를 하락시켰던 이 부분을 되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단은 빠진 것은 아마도 공매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준 것 같다라는 오늘 아침까지요. 그렇다면 일단 시장은 굉장히 가벼워진 상황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좀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제가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차트 분석하고 그다음에 수급 분석 오늘 꼭 해드릴 겁니다. 원달러까지 같이 해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에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상승하면서 갭 상승이 5번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말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갭 상승이 5번이 나왔으니 갭 하락도 5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표현을 썼을 겁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재 자리를 제가 갭 하락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여기가 첫 번째 갭 하락이고요. 두 번째 갭 하락이 여기고요. 세 번째 여기 갭 하락이 있고요. 네 번째 갭 하락이 있고 오늘 5번째 나왔다가 메웠어요. 자,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 일단 갭 하락이 5번까지 나왔던 우리나라 시장 갭 상승이 갭 하락이 5번까지 다 나왔다라는 것은 일단 더 여기서도 갭 상승 5번 더 가지 못하고 다 밀렸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하방 경직성 내지 반등일 거다라는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그널로 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보여드릴 것 중에 하나가 이 월봉을 보시면
기술적 분석으로 지금 추세선 연장선이 여기거든요. 이게 월봉이잖아요. 월봉 언제 완성되죠? 이달 말일이요. 깨졌지만 올라올 겁니다. 틀림없이. 이거는 깨지질 않습니다.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 공포가 왔지만 지나가는 걸 거다. 이겨내신 분한테는 기회가 있고 저점에 사신 분한테 기회가 있지만 손절하신 분한테는 기회가 없을 거다라는 해석을 합니다. 물론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은 지난번 1950 정도까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공포를 이겨내야 될 시점이다. 흔들지만 버티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걸 이제 수급적인 부분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자면 외국인이 매수를 해야 한다. 근데 외국인이 매수를 할 때 퐁당퐁당 매도를 한다가 시장을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때 하나를 더 말씀드린 게 뭐냐면 물량으로 매수하는 길 바라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수량을 한번 볼까요? 외국인은 매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계속. 특히 코스닥 대단합니다. 제가 거래소보다 코스닥을 이번에 비중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요. 코스닥에서 프로그램 매수까지 해서 4천억을 샀어요. 기관도 거의 한 1,000억을 샀어요. 어제도 외국인이 샀어요. 근데 오늘도 프로그램 매수 포함해서 3,200억을 삽니다. 코스닥 보시면 얼마 사고 있죠? 1,520억을 사고 있죠. 근데 이 하단에 보시면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비차익에서 1,550억이 돕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에서는 파는데 코스닥에서는 삽니다. 거래소에서는 아마도 많이 파는 것 같아요. 근데 코스닥은 너무 가볍잖아요. 그래서 많이 흔들렸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반등을 주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만약에 반등이 온다면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에서 굉장한 시세가 날 수 있다. 물론 그거는 뭐 추세를 준다 뭐 이런 것보다는 많이 뺐기 때문에 많이 이익을 가져가기 위한 전략적 행보가 아마도 있을 것 같다는 해석을 좀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야간에 선물을 매도를 어저께 했지만 외국인이요. 선물을 어저께 장 끝날 때 5,000개 매도를 플러스 1,000개로 바꿔놓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6,000개로 회수했죠. 그러면서 풋매도를 지난 금요일 날 약 400억, 어제 400억, 오늘 340억, 한 1,300억을 매도를 쳤어요. 1,300억 3일 동안 만기 끝나고 바로 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이 되고 있는데 풋매도를 진짜 상승 베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일 동안 너무 괴롭힌 투자였지만 상방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었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투자가들에게 이게 어저께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투자가들에게 이번이 정말 기회일 것이다. 어저께 막판에 흘러서 힘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뒤를 한번 지켜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 결과는 결국 기다림에 대한 결과일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락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90도 하락은 반드시 반등이 들어옵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지금은 아주 중요한 자리일 거라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섭의 인사이트까지 진행했습니다. 지수 한번 볼까요? 코스피는 1% 하락이라 상대적으로 좀 밀려 있고요. 코스닥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앞서 한 2%까지 상승을 줬고요. 지금 1%.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 거기다 이제 기관까지 코스닥 쪽에 매수세를 주면서 코스닥이 훨씬 빠른 양상을 나타내주고 있네요. 시장 공감 10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